네, 안녕하세요. 메커입니다. 여러분은 커피 한 잔의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분쇄도라고 생각합니다. 원두가 가진 고유의 맛을 그대로 표현하려면 분쇄도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모카포트용 커피 분쇄도는 참 잡기가 어렵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카포트용 커피 분쇄도를 완벽하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평소에 구매한 원두의 커피 노트에는 분명히 구수하고 달콤하고 산미감이 없다 라고 하는데, 왜 내가 추출한 커피는 신맛이 강하고 또는 쓴맛이 강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원인의 대부분은 분쇄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커피 추출기에는 분쇄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봅니다. 추출기 특성에 맞는 분쇄도는 추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맛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가볍고 산미감을 강조하려면 좀 더 굵게 분쇄를 하고, 좀 더 무겁고 진한 맛을 추구하려면 곱게 분쇄를 합니다. 다만 너무 굵거나 또 너무 고우면 과다 추출이나 과소 추출로 인해 신맛 또는 쓴맛이 강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모카포트에 맞는 분쇄도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방법은 모카포트 소재나 타입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이드에 따라서 본인의 입맛에 맞는 분쇄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정 그라인더의 분쇄도를 설명드리는 것보다 알맞는 분쇄도와 범위를 직접 분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분쇄도 샘플 이렇게 만들었고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고온 분쇄부터 굵은 분쇄까지 단계를 나눴고요. 총 6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자, 우선 1단계부터 분쇄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 분쇄도가 에스프레소용 분쇄도입니다. 일반 머신에서 사용하는 분쇄도입니다. 두 번째 분쇄도, 2단계 분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 단계도 에스프레소 구간입니다. 일반 머신에 사용하는 분쇄도인데 2단계부터는 모카포트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3단계. 3단계 분쇄도는 3단계에서 이 정도 분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카포트 분쇄도입니다. 자, 4단계 분쇄도.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굵기를 가지고 있는 분쇄도입니다. 이 단계도 모카포트로 사용할 수 있는 분쇄도고요. 다음으로 이제 5단계 분쇄도인데요. 5단계 분쇄도 같은 경우는 좀 더 굵은 편에 이제 속하는데, 이 단계부터는 처음 모카포트 즐기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가장 추천드리는 구간입니다. 마지막 6단계인데요. 이 단계부터는 이제 핸드드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거는 추천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일단 분쇄도로 봤을 때는 1단계와 6단계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는 모카포트 사용을 추천하지 않는 구간이고요. 가장 적합하게 쓸 수 있는 구간은 2단계부터 5단계, 이 4개 단계가 모카포트로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구간입니다. 단계별로 잠깐 설명드리자면 2단계 같은 경우는 쓴맛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구간 분쇄도입니다. 다크로스팅된 원두를 2단계로 분쇄하면 진한 맛과 또 어느 정도 쓴맛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라떼나 진한 아메리카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3단계와 4단계 분쇄도인데요. 가장 무난한 분쇄도로 호불호 없이 정상 추출이 잘 되는 구간의 분쇄도입니다. 산미감이 좀 덜하고 진한 커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3단계나 4단계 구간을 선택하시면 가장 알맞은 커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5단계 분쇄도 같은 경우는 가벼운 맛과 약간의 산미감을 선호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구간으로 처음 모카포트를 접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분쇄도입니다. 아무래도 좀 가볍게 커피를 즐기다가 조금씩 진한 구간 넘어가는 게 나름대로 모카포트 적응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카포트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 5단계 굵기, 이 정도의 분쇄도를 가지고 추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분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모카포트 추출할 때 어떤 구간에 추출하는 걸 추천드리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형 모카포트 같은 경우는 2단계보다는 3단계가 가장 적합한 분쇄 구간입니다. 4컵이기 때문에 압력 조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너무 고온 분쇄로 가게 되면 약간 비정상 추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밸브가 달려있는 모카포트 같은 경우는 3단계 정도로 추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모카포트 가장 대중적인 모카이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2단계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여기 이제 밸브가 없다 보니까 2단계 분쇄도도 소화가 가능한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쓴맛에 좀 여러분들이 적응되신 분들은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그럼 크레마도 잘 나오고 진한 커피가 잘 우러나오기 때문에 저는 2단계를 선호하는데, 일반적으로 즐기시는 분들은 3단계나 4단계를 즐기면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쇄도를 찾아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템 모카포트 같은 경우는 2단계 분쇄도보다는 3단계와 4단계가 가장 잘 어울리고 정상 추출이 됩니다.
2단계로 추출했을 경우에는 약간 좀 탄맛이 많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2단계보다는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추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브리카리오 두컵류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밸브가 달려있는 모델이죠. 아까 4컵이랑 좀 다릅니다. 2컵 같은 경우는 범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분쇄도 2단계부터 5단계까지 써도 입맛에 맞게끔 골라 쓸 수 있는 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2단계부터 5단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입맛에 맞는 분쇄도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분쇄도에 따라 정상 추출과 비정상 추출을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자면, 우선 분쇄도가 고운 경우에 나오는 현상은 추출이 원활하지 않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출할 때 중간중간 끊기면서 갑자기 압력이 커지거나 갑자기 낮아지면서 이렇게 끊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는 너무 분쇄도가 고와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분쇄도 단계를 좀 높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추출이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출이 느려지면서 추출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보통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쇄도가 너무 고운 경우에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밸브가 있는 모카포트에 간혹 발생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고우면은 갑자기 물만 먼저 나옵니다. 물색이 먼저 나오고 조금 있다가 커피색이랑 같이 섞여 나오는데 바로 이제 분쇄도 너무 고와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분쇄도가 굵었을 때 나오는 현상 같은 경우인데요. 이렇게 브리카 모델 같은 경우는 분쇄도가 너무 굵으면은 당연히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 다음 색깔이 연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밸브가 없는 모델 같은 경우도 분쇄도가 너무 굵으면은 처음과 끝이 거의 비슷한 속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레마 같은 게 거의 나오지 않고요. 너무 분쇄도가 굵으면은 신맛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커피 맛이 안 나옵니다. 집에 있는 그라인더를 가지고 여러분 입맛에 맞는 클립스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원두를 구매했을 때 원두가 가지고 있는 커피 노트를 한번 보시고요. 이런 맛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은, 만약 거기서 너무 벗어난 경우는 여러분의 분쇄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쓰면은 좀 더 분쇄도를 굵게 하고요. 너무 산미감이 강하면 좀 더 분쇄도를 좀 곱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중간 지점을 찾아서 분쇄도를 찾으면은 아주 맛있는 커피를 추출해서 드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분쇄도에 따른 커피 추출 현상, 그리고 여러분의 맛을 찾아가는 방법 간단히 가이드 해드렸는데요. 모카포트는 그런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 입맛에 맞는 분쇄도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분쇄도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